반갑습니다. 손해평가 사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장요양 좀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보험금 산출시 산정시 하면서 마쳤어요. 이어서 한 번 더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이건 복습차에서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수학감소 이연 보장 방식입니다. 가피자 공식 따르고 있고요. 비율은 평수 미평. 복숭아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복숭아만 병충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비율을 산정할 때 병충해 감수량을 더해 주더라 라는 거예요. 평수 미병 평. 복숭아는 그렇게 갑니다. 나무손에 포장하지 않는 거 암기하시라고 했고요. 밤, 대호, 오오복. 나머지는 나무손해를 보장합니다. 복숭아, 자두, 매실, 유자, 살구. 가피자 공식 같고요. 비율은 실제 결과 주수 분의 피해 주수. 피해 주수도 고사한 것만 어떻게 보상하는 손해로, 보장하는 재해로. 자기부담 비율 5%입니다. 수확량 감소 위험 추가 보장, 포도, 복숭아 같다라고 했어요. 평수, 미평, 병충해 감소량은 삭제한다고 논문에서 질의응답에 답변을 내놓았는데 서울 10을 한번 두고 보자 라고 말씀드렸어요. 삭제가 되면 된 걸로 암기하시고 안 되면 아유 이제 이번에 바뀌었네 하고 그걸로 암기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보험금 공식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입니다. 비가림 가수입니다. 포도, 참달의 대추 3개 품목 암기해 주시고 가피자 공식은 같고요. 나무손해 내용도 같고 추가 보장 내용도 같아요. 다른 거 비가림 시설에 관한 거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뺀 거 손자와 보험가입금액 비교한다고 했죠. 그래서 자금값.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예요. 한도가 30에서 100만 원이에요. 피복제 단독사고예요. 한도가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이에요. 화재 손해는 특약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수학전 종합위험이네요. 수학전에는 종합으로 보상을 하고 수학기에 들어가면 강태호만 보상해요 라고 했던 거죠. 어떤 거예요? 복분자 모아가입니다. 복분자 모아가는 시기 암기하기도 그래서 더 쉽죠. 자, 복분자 보겠습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이거 경자불량이네요. 경자불량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맞죠? 보험가입 금액의 일정 비율이란 거는 자기부담 비율이 어떻게 있나요? 우리가 10, 15, 20, 30, 40이 있어요. 자,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가입 그 일정 비율은 어떻게 하냐면 원래 100%예요. 우리가 피해율이 맞죠? 원래 100이 기준이죠. 그게 자부담이 10%예요. 나누기 2 하면 92에서 1을 나누니까 45% 되겠네요. 15%예요. 뭐예요? 그러면 85에서 2가 되니까 42.5가 되는데 소수점 절사합니다. 이항. 그래서 42%. 그 다음에 이건 40% 되겠네요. 40% 되겠네요. 그 다음에 30이면 70이니까 35%가 되겠네요. 40% 60이니까 30% 되겠네요. 이걸 근데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한 암기 팁이지 나중에 경작불능 위험보장에 그 지급금액 산정식을 쓰시오 했는데 이거 가지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던데 그건 아니에요. 자기부담 비율에 따른 경작불능금 참조. 주로 뭐 되겠어요? 15%짜리 내겠죠. 반 나누면 42.5인데 42%니까 쏟기 좋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무화과 복분자 과실손해보장입니다. 가피자 공식 같아요. 1과목에서는 10개 없어. 2과목에서는 좀 10개 많아요. 왜냐면 이 피해율을 우리가 종합위험 그냥 방식 과소상품과 같은 경우에는 평수미평이잖아요. 평수미평. 그런데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달라요. 밑에 평년 수확량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복분자는 평년 결과무지가 있죠. 무화과는 뭐가 있나요? 무화과는 피해율이 또 좀 달라요. 복분자와 무화과가 복잡해요. 왜냐면 얘네들은 수확기 이전과 이후를 분리하잖아요. 수확기 이전 피해율 플러스 결국은 수확기 이후 피해율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그래서 이 피해율 안에는 수확기 이전 피해율과 수확기 이후 피해율이 더해져 있구나. 또는 그거 두 개를 합해서 피해율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우선 이해를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되겠죠? 복분자는 결과 모질을 기준으로 가지고 피해율을 산정하고요. 무화과는 결과
지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합니다. 그것 정도 알고 넘어갈게요. 자, 나무손해 보장 같습니다. 무화과는 포장하고 복분자는 하지 않더라. 포장하지 않는 거 뭐요? 밤, 대, 호, 오, 복이더라. 됐죠? 어디까지도 복잡하지 않은데 감귤이 좀 복잡해요. 어디 감귤은 일과목에서 충분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보험금 문제를 낼 수 있어. 이 산출식만 적으시오가 아니라 실제로 보험금 문제를 낼 수 있는 문제가 어디야 감귤이에요. 자세하게 설명해놨잖아요. 복분자 무화과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 너무 간단하게 설명해놨어요. 실은 더 넣었어야 했어. 근데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산출식을. 이 과목에서 자세하게 하면 되겠죠. 이 과목은 빠져있어요. 오디하고 감귤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오디는 저희가 작물의 특성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결실수를 가지고 하더라. 우리가 가손에 가서 조사할 때는 항상 표본 주를 정해요. 표본 주를 정합니다. 표본주가 한 그루, 뭐 두 그루, 세 주, 뭐 이렇게 그루나 또는 주. 이 표본주에서 가장 긴 결과모지 3개를 선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끝 20cm를 제외한 나머지 이 길이에 달린 결실수를 센다고 했어요. 긴 결과모지 3개를 표본 결과모지라고 하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결실수가 우리가 세는 결실수예요. 그죠? 결실수를 쭉 세서 표본 결과모지의 이 길이로 나눈 것을 나중에 이 과목에 가면 환산 결실수란 말을 쓰고요. 우리가 한 주당 착가소의 개념하고 같은 개념으로 환산 결실수란 용어를 씁니다. 다른 건 한 주에 몇 개 달렸어. 그래서 우리 가수원에 몇 주가 조사하는 지금 나무지? 이렇게 해서 우리 가수원의 착가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오디는 이 환산 결실수를 가지고 주당으로 계산한 거다라고 결국 환산한 거예요. 그 미터당 결실수를 주당으로 환산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거기에다가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해서 우리 가수원의 결실수를 찾아내는 거죠. 되겠나요? 그래서 OD에서는 결실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정도 하시면 되겠죠. 평년한 결실수가 얼마예요? 평년 결실수는 정해져 있어요. 보통은 평년 결실수 앞에 우리 평년 수확량 하는 거와 똑같아요. 5년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합니다. 평년 결실수 5년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해요. 그렇게 산정하시면 되고 이건 다 사라져서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5년간에 뭐 보험에 가입했던 해와 가입하지 않은 해, 그죠?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가입한 과거 결실수를 가지고 할 거고, 가입하지 않은 해는 표준 결실수를 가지고 가입 횟수에 따라서 가중평균합니다. 자, 그래서 평년 결실수가 우리 가손의 평년 결실수가 나오고, 평년 결실수가 우리 가손의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래서 실제 조사했어. 가서 조사해봤더니 조사 결실수가 나왔어. 평년 결실수에서 조사 결실수를 뺀 게 결국은 감소된 거.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수량이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있어요? 이거는 미보상 감수량 대신에 결실수를 넣은 것 차이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미보상 감수 결실수는 빼줍니다. 보상하지 않는 죄로 결실 난 건 안 돼. 또 기준이 뭐예요? 평년 결실수이기 때문에 평년 결실수를 다시 나눠줍니다. 근데 어디에서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는 다른 가수원들은 모두 전체 우리 가수원이 기준이에요. 가수원이 기준이야. 보험금을 산출하는 공식이. 근데 어디는 가수원이 기준이 아니라 주당이 기준이에요. 주당으로 결정해요. 그러니까 주당 평년 결실수, 주당 조사 결실수, 주당 미보상 감수 결실수 이렇게 가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어디는 주당으로 계산하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지금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귤입니다. 감귤 요 아랫부분 먼저 봅시다. 똑같은 거 나무 같아요. 가피자 같고 자기부담 비율 5%도 같고 피율 공식도 같고 과실손해 위험 추가 보장도 공식은 같아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율 곱하기 10%. 물론 이 피해율의 공식이 이 과목 가면 좀 더 상세하게 달라져요. 공식은 1과목에서는 그냥 피해율이 얼마예요 하면 그냥 곱하기 10%에서 이거 보험금 구하면 돼요. 근데 이 과목에 가서는 감귤이 어려운 이유는 이 피해율이 과실손해 기본에 있는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고 동상의 피해율을 산정하는 게 다르고 여기 과실손해 위험 추가 보장 피해율을 산정하는 공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감귤이 정말 미워요.
그죠? 작년에 또 감귤 문제도 실수해가지고 오류 나가지고 13점 다 주고 그랬죠. 작년에 실수해서 올해 안 낼 수도 있다. 작년에 실수 그렇게 했으니 그런 의견 하나. 작년에 그러고 실수했으니 올해는 단답형 문제 좀 가볍게 또 낼 수도 있다. 뭐 그래요 지금 의견들이. 그래서 PU를 각각 그 보장하는 것마다 PU를 산정하는 게 달라서 감귤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1과목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산정식은 외워야 되겠다. 암기를. 그러면 감귤은 계산식은 안 나와도 산정식을 쓰시오, 산출식을 쓰시오, 충분히 문제를 낼 수 있겠다. 왜? 자세하게 이것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암기하십시오.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 공식입니다.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몫이 이거 역시도 자기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보장이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것과 보험가입 금액 비교해서 작은 값이에요. 결국은 자,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손자 방식이네요. 그러면 이 손해액은 내가 그랬죠. 이게 가피자 공식하고 결국은 같은 거라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에요. 분배 법칙 갑니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손해액. 맞죠? 손해액.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맞나요? 자기 부담 비율은 뭐예요? 보험가입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분배 법칙 쓴 거예요. 아시겠죠? 가피자 공식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자꾸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지? 가실손해보험금은 그렇게 적용하면 딱 적용이 되는데 감귤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공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감귤 과실손해 동상의 위험보장은 좀 달라. 동상에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달라서 이렇게 분배 붙이갖고 바로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 이렇게 해서 공식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피해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과실손해보장은 1과목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감귤 같은 경우는 수학 전 피해율이 있고 수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실손해 피해율이 있고 피해율이 두 가지가 있어요. 2과목에 가면.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1과목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피해율 이 공식 주며 넣고 계산하면 된다. 우선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죠? 자, 그리고 제주도 감귤 같은 경우는 시장 격리용 측정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알려드렸죠. 71cm 이상 넘어가면 뭐 등급 내 49mm 이상 미만일 경우에 또 등급 외. 그러니까 크기를 가지고 등급 내, 등급 외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시장 격리용 측정자로. 그래서 등급 내 가실이 있고 등급 내 피해 가실은 우선 그 크기가 맞다는 거예요. 시장에 출하하기 적당하다는 겁니다. 그 크기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자, 크기가 적당한 거 내가 시장에 출하하기 가능한 거 등급 내 피해 가실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요. 등급 외 피해 가실수로 구분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등급 내 피해 가실수는 1과목에서는 자세히 다루겠지만 2과목 영어 살짝 가져오면 우리가 손해 정도 비율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얼마만큼 손해 정도를 입었지 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죠. 피해 입은 게 무조건 전부 다 100% 피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나요? 100% 피해는 아니죠. 30% 피해? 감귤이 30% 피해이 있어요. 50% 피해, 80% 피해, 100% 피해. 과실수를 다 나눠서 과실수 곱하기 30%면 0.3. 과실수가 50%행이 20개다. 20개 곱하기 0.5. 80%행이 10개다. 10 곱하기 0.8. 이렇게 해서 피해 과실수를 산정해요. 2과목에 가면. 하지만 1과목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가 몇 개예요? 이렇게 조건을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급 외 피해 가실수도 그렇게 똑같이 구하는데 등급 외 피해 가실수는 등급 외잖아요. 어차피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그 계산 한 값 자체를 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50%만 다시 인정해 줄게. 다 계산되어서 왔는데도 거기서 다시 50%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전에 70%에서 이게 50%로 변경되었어요. 변경 50%만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1과목에서 문제는 등급 내 피해 가실수 줄 거예요. 등급 외 피해 가실수도 줄 거예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등급 외 피해 가실수는 곱하기 50%만 인정이니까 곱하기 50%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누기 뭐? 이거 두 개 전체 다 합한 그 과실수의 개수가 기준 과실수죠. 뭐 퍼센트 하지 않은 거, 뭐 80% 뭐 50%, 30% 적용하지 않은 전체 과실수. 기준 과실수란 건 전체 과실수란 얘기예요. 기준이 되는. 기준 과실수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피해율에 미보상 비율을 바로 적용해 버리죠. 우리는 예전에는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고 미보상 감수량을 뺐어요. 그리고 다시 평년 수확량을 나눴어요. 이랬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미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 공식이랑 이 공식 같은 거예요.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바로 곱해줍니다. 전체가 얼마인데 미보상 비율이 얼마더라? 뺀 거면 나머지는 보상되는 거잖아요. 되겠나요? 전체가 100인데 미보상 요거만큼은 아니야. 그러면 1에서 미보상만큼 빼면 나머지 남은 거 요게 피해율이라. 되겠죠? 자, 손해액 다시 정리합니다. 손해액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피해율. 분배 법칙이더라.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액 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아요. 가실손해 이연 보장은. 그죠? 등급 내, 등급 외를 더하는데 등급 외는 50%만 인정하더라. 그리고 다시 나누는 게는 전체 기준이 되는 기준 과실수에다가 미보상 계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더라.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상해입니다. 동상해도 공식은 같아요.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 특약에 가입한 가수원만 이 동상해 보장해주죠. 자, 그러면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인데 이 손해액을 구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자, 손해액은 앞에 이거는 동상에는 이미 요 과실손해를 한번 지급하고 그 두 번째 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가액 금액을 초과해서 이거를 보험금을 줄 수 있나요? 없죠. 한도가 보험가액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부분은 한도에 대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보험가입 금액이 있는데 앞에 기사고 피해요. 앞에 사고가 났어. 앞에 사고가 나서 보험금 받았다 하면 보험가입 금액에 사고 난 것만큼은 빼줘야지 라는 거죠. 나머지에서 이제부터 보험금 다시 산출해 줄 거야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것은 1과목에서는 기사고 피해율을 얼마예요 하고 그냥 조건을 줄 거예요. 그죠? 조건 줄 거예요. 근데 이 과목에 가면 기사고 피해율을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이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과실손해 위험 보장 피해율이 우리가 보통 약관의 피해율이기 때문에 주 계약 피해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고 피해율은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주계약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에 미보상을 안 한 거.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안 한 거. 왜? 요 뒤에 미보상 비율 동상에서 자기 거 또 해줄 거거든. 앞에도 미보상하고 또 뒤에도 미보상하고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에는 주계약 피해율을 가지고 오는데 미보상 이거 적용 안 한 거. 이해 좀 되시죠? 왜? 뒤에 또 곱해주거든요. 여기 동상이 지 거. 동상이 자기 거 미보상 해줘야지. 됐나요? 그 다음에 기사고 피해율, 주계약 피해율하고 동상의 피해가 한 번 있을 때도 있고 두 번 있을 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만약에 두 번째 동상의 사고다라고 하면 앞에 이전에 동상의 피해율이 또 있겠죠. 그걸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고 피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계약 피해율에 미보상 적용 안 한 주계약 피해율이에요. 더하기 이전 사고의 동상의 피해율을 더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그냥 기사고 피해율 이래놨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 기사고 피해율하고 조건을 주겠죠. 이 과목에서는 기사고 피해율을 구해야만 해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기사고 피해율을 준다 조건에. 그죠? 다음 수학기 잔여 비율. 수학기 잔여 비율도 수학 그 사고 일자에 따라서 이런 게 있어요. 사고가 요날 났어. 요날 날짜로 해서 수학기 종료일자까지 딸 수 있는 그게 있을까요? 대충 측정치가 정해져 있어요. 이 사고일로부터 우리가 수학 종료일까지는 대충 얼마 정도 딸 수 있어. 그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과목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지만 1과목에서는 역시나 수학기 잔여 비율도 조건으로 준다. 됐나요? 그 다음에 동상의 피해율. 1과목에서 유일하게 구하는 것은 뭘 구하나요? 동상의 피해율을 구하네요. 동상의 피해율은 전체 우리 과실수가 있어. 근데 동상의 피해 입은 게 몇 개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1과목에서 그냥 동상의 피해 과실수를 주고 전체 과실수를 줘요. 그래서 동상의 피해를 구하면 돼요. 이 과목에 가면 좀 달라지죠. 이 과목은 과실손해 보장의 이 피해 과실수와 동상의 피해를 구할 때 피해 과실수를 구하는 피해 인정 비율이 달라요. 과실손해 같은 경우는 30, 50, 80, 100%까지 있지만 동상의 비율은 80, 100만 인정을 해요. 80, 100만. 그런 것들이 이 과목에 가면 세세하게 바뀌지만 1과목에서는 그런 거 암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공식을 암기하시고, 그죠? 공식을 암기하시고, 우선은 이 산출식을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1과목은. 그래서 그 산출식에 해당되는 거, 1과목에서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이런 것들은 전부 조건에 준다. 1과목 좀 쉽죠? 그래서 1과목에서 오히려 감귤 문제가 나온 다음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풀면 돼요. 되겠죠? 자기 부담금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감귤은 이미 두 번째 지급하는 보험금이라고 했잖아요. 과실손해 이미 지급했으니까. 만약에 이미 과실손해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과소운에 처음에 우리 보험가입 금액 결정하고 보험금을 탈 때 내가 떨어야 되는 자기 부담 비율 또는 자기 부담금 한 번만 떨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 과실손해 보험금을 받았어. 내 자기 부담금을 채웠다는 얘기죠. 그러면 동상에서 자기 부담금이 있겠어요? 그때는 자기 부담금 0원. 맞죠? 그다음에 앞에 내가 과실손해 위험보장에서 자기 부담금을 못 채워서 보험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뜨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어떤 원리하고 같냐면 적과전 종합위험의 자기 부담 감수량하고 같습니다. 자기 부담 감수량이 착과 감소 보험금을 탔다라고 하면 과실손해 보험금에서 자기 부담 감수량은 0원이었어요. 근데 타지 않았어요. 착과 감소 보험금을.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의 잔여 자기부담 감수량은 원래 전체 자기부담 감수량에 빼기 착가 감수량에서 미보상 감수량을 뺀 거까지가 자기부담 감수량으로 잡죠. 그 개념하고 동상의 자기부담금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상의 자기부담금은 공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절대값이란 표시입니다. 이렇게 짝대기 두 개 있는 거 절대값. 그래서 우리 가피자 공식이잖아요. 가피자 공식. 가피자예요.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모아서 자기부담 비율. 맞나요? 가피자 한 거 하고 앞에 뭐 가피자. 이때 과실손해 가피자. 이때 과실손해 가피자. 응? 가피자 한 거 하고 0을 비교해서 어떤 거요? 작은 거 가져온다고. 자, 가피자 전체를 다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주계약 피해율하고 자기부담 비율, 그죠? 이거가, 이게 0보다 작다. 이제 이 부분이 이 글 한 개의 0보다 작다 하면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만약에 자기부담 비율이 20%인데 주계약 비율이 10%밖에 안 나왔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이런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10%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10%면 이 자기부담금이 마이너스 100만 원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100만 원하고 0 누가 작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이 적죠. 그때는 절대값을 해서 자기 부담금이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이거만큼 못 채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정없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자기 부담금은 과실손해보험금을 받지 않았어 라고 한다면 가피자 내 과실손해보험금의 피해율이기 때문에 주계약 피해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피자와 0을 비교해서 작은 값 그래서 절대값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넘어갈게요. 자, 상품 내용입니다. 상품 내용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의 목적이 뭐죠? 보험료는 어떻게 산출해요? 보험 가입 금액 어떻게 산출해요? 자기 부담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 과목에 쭉 예전부터 있던네요. 보험의 목적 이거 이미 다 했어요. 우리가 실은 이거 우리 제도 일반할 때 다 했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 반복이. 이 과목 내용이 너무 많이 대폭 축소됐어요. 그래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하고 있으니까 강의 중에서도 암기를 하시고 또 이해하시고 나면 또 개별적으로 암기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상품 내용 보겠습니다. 종합위험 수학 감소 방식입니다. 복숭아만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병충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장하는 재, 복숭아에 보장하는 재 적으시오 라고 한다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나머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복숭아는 뭘 보장해요? 병충해, 세균, 구멍병. 됐나요? 자, 비가림 수로 갑니다. 포복자 이름이 이거가지고 포도, 대추, 참다래. 자, 보장하는 재해는 과실은 과수에 대한 보장을 할 때는 화재가 주계약이에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하지만 비가림 시설을 보장할 때는 자연재해 조수에는 주계약, 화재는 특약. 그래서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더라. 됐나요? 자, 수학전 종합위험 방식입니다. 수학전 5월 31일 이전이고요. 수학
수학기가 들어가면 이듬해 6월 1일 이후입니다. 이듬해가 붙은 이유는 복분자나 모아가는 전년도 11월 달 정도에 가입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년도 11월 달에 가입한 해가 판매 개시년도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듬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판매 일정 우리 나오죠? 제도 일반에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전년도 11월에 가입했기 때문에 이듬해 5월 31일 이 점. 자, 수학기가 이듬해 물론 계약 체계를 24시부터 해서 이듬해 5월 31일까지가 수학 전이죠. 그럼 수학기가 들어갔을 때는 5월 31일 이전이기 때문에 5월 31일 포함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기는 이듬해 6월 1일이 되겠네요. 그래서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왜? 이거 역시도 수학기 종료 시점 이듬해 6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기가. 수학 전에는 종합,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학기에 들어갔어요. 특정화 미용, 강태우. 모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아가는 7월 31일 기준이네요. 5월 31일, 7월 31일 기억해야 되는 키워드가 되는 게 숫자지만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모아가는 계약 체계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까지가 수학 전이 되겠네요. 수학 후는 이듬해 8월 1일, 7월 31일 이후니까. 그 다음에 이듬해 수학기 종료 시점이고 이듬해 이건 언제까지면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예전에는 모아가 11월 20일까지였는데 줄어들었어요. 10월 31일. 우리 10월 31일 봄 종기인 것들을 몇 개 있어요.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모아가도 똑같아요. 수학기 이전은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수학기 들어갔어요. 강태우만 보상합니다. 그죠? 가실손해 종합위험 보장 방식 OD 감귤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보장합니다. 자, 여기서 요거 4개 중에 우리가 나무 손해 보장하는 거 뭐예요? 무화과, 감귤. 복분자 OD 나무 손해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무 손해 보장하지 않는 거 다시 반복합니다. 수업 강의 중에 계속 외우세요. 밤대후 오오복. 자, 토경작물 차인 오오복. 이거 차인 오오복이 뭐지? 밤대후 오오복이 뭐지? 이전 강의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항상 핵심 요약 정리할 때 이렇게 도표로 정리해서 외우는 거에 첫 번째 타자 보험 기간이 나왔네요. 그죠? 보험 기간이 나왔어요. 보험 기간이 5회 때 15점짜리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제일 마지막 10번 문제로 전부 다 섞어서. 그래서 보험 기간은 무조건 암기를 해야 되는 거. 그죠? 괴롭지만 암기를 해야 되는 거. 볼게요. 역시 수학감소 위험 보장, 그 다음에 나무,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으로 나눠져 있네요. 자, 자두, 포도, 자두, 매실, 살구, 오미자. 계약 체계일 24시. 계약 체계일 24시라는 건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내가 4월 1일 날 계약했어요. 그죠? 그럼 4월 계약 체계일 24시니까 4월 1일 날 계약했으면 결국은 이게 24시면 12시 넘어가게 되니까 4월 2일부터 보장 개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장 종료입니다. 보장 종료는 항상 수학기, 이거는 수학을 하는 작물들이기 때문에 보장 종료 전부 다 수학기 종료 시점. 전부 다. 수학기 종료 시점.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나무는 아니기 때문에 나무는 수학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에서 이쯤 가입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1년 보장하기 때문에 이듬해 11월 30일. 저과전하고 좀 달라요. 저과전은 어땠나요? 저과전은 달랐죠. 저과전은 이게 1월 31일까지였나요? 그죠? 2월에 가입하니까 2월에 판매 개시년도 2월에 가입을 하니까 이듬해 1월 31일이 종료죠. 달라요. 저가전 종합이용은 당해년도 가입하거든요. 당해년도. 근데 이런 그 종합이용 가수는 전년도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이듬해 11월 30일이 되고 저가전 종합은 당해년도 2월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듬해 1년이기 때문에 1월 31일이 되는 거죠. 되겠나요? 계약 체계일 24시에서 수학기 종료 시점입니다. 제가 동글동글한 것들, 동글뱅이들 기억하세요 했죠? 오포복, 10월 10일자, 복숭아, 오포복, 포도 여기 없나요? 있네요.
포도 지금 안 나와요. 비가림이 있기 때문에 더 뒤에 있는가 보네요. 복숭아, 포도, 오미자. 동글동글 동글한 것들 10월 10일. 자두 9월 30일. 9월 30일인 것들은 제가 어떻게 암기했나요? 자오기 암기하라 했잖아. 자오기는 몸에 좋은 호두, 브로콜리 좋아해. 자오기, 자두, 옥수수, 호두, 브로콜리 9월 30일. 됐죠? 매실은 7월 31일. 매실보다 살구가 조금 일찍 익는다고 했죠? 그래서 7월 20일. 다음에 오미자. 동글동글 10월 10일 포함되는 거 그대로입니다. 밤 10월 30일. 10월 31일에 있는 것들도 몇 개 있어요. 밤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고구마도 있고 많아. 뭐 시금치도 있고. 그죠? 그것도 따로 쭉 모아서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볼게요. 밤 10월 31일. 그다음에 호두는 9월 30일. 밤하고 호두가 굉장히 비슷한데 포장 종류는 달라요. 그죠? 9월 30일은 자오기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그다음에 좀 특이한 놈 암기합니다. 유자. 가입 대상 풍무도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실은 다 이거 이듬해야. 이듬해. 다 이듬해야. 응? 굳이 유자만 이듬해가 아닌데 유자는 또 그렇게 적어놨어요. 적어놓는데 암기를 좀 합시다.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계약 체계를 24시고요. 유자는 수확 개시가 되는 시점부터는 보장 종류에 안 들어가요. 한 방에 다 따버리거든요. 딱 수확 개시하는 시점에서 한 방에 다 따버려. 그러니까 수확 개시 후에 뭐 피해를 입고 이럴 일이 없어요. 유자는. 그래서 수확을 개시하는 그 시점이 보장 종료예요. 그럼 수확기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에 갈 때 수확기 이전과 수확기 이후를 나눠서 수확량과 감수량을 산정하는데 유자는 수확기 이후에 뭐 낮과 감수랑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자 문제가 나오면 또 땡큐 감사하고 문제 풀 수 있어요. 수확 개시 시점. 이 예전에 이게 수확 개시 시점을 예전에 또 최초 수확 지점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그거보다는 수확 개시 시점이 훨씬 이해가 빠르죠. 수확 개시하는 순간부터 보장 안 해. 그죠? 수확 개시 시점. 유자도 10월 31일. 10월 31일 지금 몇 개 나왔나요? 밤 나왔네요. 유자 나왔네요. 대추도 그래. 뒤에 가면 또 대추 나와요. 대추도 10월 31일. 자, 나무 있죠? 복숭아 했어요. 복숭아 주계약이 10월 10일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따라오는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도 10월 10일.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물이 보통 수확을 하는 시점과 같은 거거든요. 이 보장 종료는. 그래서 작물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보장 종료가 좀 더 쉬워져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작물의 특성 이런 걸 공부하는지도 그죠? 그게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지금 기본서의 작물의 특성은 내용이 너무 작아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이 작물의 특성의 내용이 암기를 하려니까 너무 품목이 많아서 암기할 게 많아서 좀 성질이 나겠지만 실은 또 작물의 특성을 막상 그걸 기본서에 넣으려고 했다면 그 내용은 너무 부실한 내용이에요. 식물에 대한 식물의학도 아니고 병충해에 대한 병리학도 아니고 이것도 저도 아닌 작물의 특성이에요. 너무 줄였어요. 실은 좀 더 세분화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만 더 작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들어온 것 치고는 너무나 내용이 적고 그렇지만 뭐 이번 유출 사건 때문에 시험 범위에 제외가 된다면 또 감사하고요. 제외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삭제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부서에서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올해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내년에는 출제될 거니까. 그래서 출제가 잘 안 된다면 저도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편안해지니까. 자, 강의에 갈게요. 자, 이제는 비가림 시설 있는 과수들이네요. 종합위험 보장. 포도, 대추, 포도, 대추, 참다래가 되겠네요. 참다래. 포도 보겠습니다. 계약 체계를 24에서 동글동글 10월 10일에 해당됩니다. 잘 기억해야 되는 거 참다래, 대추. 참다래, 대추는 근데 이미 시험이 나왔어요. 6회 때 나왔어요. 자, 참다래. 참다래 역시나 이듬해 맺은 참다래 과실. 뭐가 같나요? 이듬해에 맺은 유자 과실. 참다래도 이듬해에 맺은 참다래 과실. 이너. 자, 꽃눈 분화기. 다른 거는 뭐 계약 체결 24시가 다 부장 계신데요. 참다래는 꽃눈 분화기. 꽃눈이 분화하는 시기. 꽃눈 분위가 지나서 들어왔어요. 라고 한다면 계약 체결일 24시. 보장 종료 특이합니다.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됐나요? 전년도에 꽃눈 분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결실을 맺어요.
일찍 꽃눈이 분화돼요. 참달에는. 그래서 참달의 과실의 보장 기간은 1년 하고도 1년 반 정도, 1년 6개월 정도가 보장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는 1년. 그러니까 참다래가 현장에서 조사하기도 참 깐깐한 품목입니다. 대추입니다. 대추는 신초 발화기. 신초가 발화되는 시점. 신초 발화기 우리 몇 프로? 50% 진행된 거. 그죠? 그다음에 신초 발화기 지났어요 하면 계약 체결일 24시. 대추도 10월 31일. 자, 비가림 시설 갑니다. 비가림 시설.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포도는 10월 10일 그대로네요. 대추도 10월 30일. 자기 과실 손해보장 종료하고 같이 갑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 참달에. 참달에는 과실은 1년 반 보장하지만 비가림 시설은 1년 보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예전하고 달라졌어. 예전에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이라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계약 체결 24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7월 1일, 계약 체결 24시. 그래서 보장을 보통 어떻게? 6월 30일. 딱 1년 보장입니다. 이듬해 6월 30일. 예전에 7월 1일이었으면 딱 1년이 딱 됐는데, 이제 계약 체결 24시 해버리니까 안 맞아 떨어지네요. 이듬해 6월 30일. 다른 거 기억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비가림 시설, 화재 위험 보장. 화재도 특약이기 때문에 이 비가림 시설과 똑같이 가겠죠. 이 비가림 시설의 화재 특약이기 때문에 보장 종료 같다. 그 다음에 나무 손해위험 보장. 나무는 같습니다. 모든 종합위험과수가 판매 개시년도 2월 1일에서 이듬해 11월 30일. 참달에는 다르다고 했어요. 참달에 기억하세요. 참달에 비가림 시설하고 같이 갑니다. 과실은 1년 반 보장하지만 비가림 시설과 나무는 1년 보장합니다. 뭐 참달 나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매 개시년도 7월 1일. 7월 1일에서 이듬해 6월 30일. 됐나요? 딱 1년 보장. 7월 1일 이후에 가입했어요. 당연히 계약 체결일 24시가 되겠죠. 참달에 문제 내기 좋겠네요. 앞에 나왔지만 또 나올 수 있다. 그죠? 또 특이한 거. 뭐 계약 체결 24시 아닌 거. 꽃눈 분화기, 신초 발화기 이런 거. 유자, 수확 개시 시점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포도, 수확량 위험 추가 보장은 과실손해보험하고 같기 때문에 과실하고 같이. 그럼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10월 10일자, 뭐 11월 30일자, 10월 30일자 뭐 이런 거 구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복, 간무에 관한 거죠. 수확전, 종합위험하고 과실손해 나눠봅니다. 복분자입니다. 복분자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이 수확기 이전이 되겠고요. 이듬해 6월 1일 이후가 수확기 이후가 되겠네요. 이전은 종합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수확 개시하고 나면 강태우. 보장 개시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이듬해 5월 20일 이전이기 때문에 이듬해 5월 31일.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기 많은 확률. 6월 1일에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 하고 이듬해 6월 21일 초과할 수 없다. 모아가다 방금 설명 들었었죠? 앞에. 이듬해 7월 31일 이전이고 이듬해 8월 1일 이후 수확기 이전과 이후. 종합으로 이듬해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이후에는 강태우.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이듬해 7월 31일, 이듬해 8월 1일에서 이듬해 수확기 종료 시점에서 이듬해 7월 30일 초과 불가. 그럼 무화과도 10월 30일이네요. 밤, 대추, 유자, 무화과 4개 나왔네요. 나무는 같습니다. 무화과도 동일, 나무는 모두 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복분자, 경작불능보장. 복분자 경작불능보장 있다고 했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 체결 24시에서 경작불능보장은 밭작물에 모두 같습니다. 개시가 수확, 개시 시점. 다른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밭작물 들어가서 보다 보면 논작물에도 경작불능보장이 있는데 유일하게 벼만 출수기 전. 밭작물에서 콩하고 팥만 종실 비대기 전. 이 보장 종료이고 나머지 모든 경작불능 보장을 하는 품목들은 보장 종료가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자, 복분자 같은 경우는 우리 과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수확기 종료 시점이 있죠. 그래서 언제?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작불능 보장도 수확기 이후 들어가면 안 되고 수확기 우리 이전의 기간의 마지막하고 같다는 거예요.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밭작물이나 논작물이나 이걸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없어요. 복분자는 과실을
그 과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듬해 이게 있는 거야. 자, 이것도 암기. 보험기간은 어쨌든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해를 하고 암기? 이건 뭐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작물을 이해하면 그래도 대충 수확기가 언제쯤이다 이건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만 너무 많아서 이해만 해가지고 이해해갖고 이게 다 암기가 돼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기간은 어쨌든지 비슷한 급끼리 모아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10월 10일 동글동글한 거 모으고 5월 31일 그다음에 7월 31일 10월 31일 10월 31일 하면 또 7월 20일 11월 30일 덩어리로 모아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디 감귤입니다. 오디도 특이합니다. 다른 건 전부 수학기 완료 시점인데 오디는 결실 완료 시점. 우리 결실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디는 보장 종류가 결실 완료 시점. 오디도 5월 30일. 복분자와 같네요. 복분자 수학기 이전하고 오디에 그 보장 종료 결실 완료 시점이 같습니다. 5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오디 엄청 빨리 수확해요. 이른 봄이라고 하는데 5월도 이른 봄은 아닌데. 근데 가수 중에서는 일찍 수확하는 게 오디. 땐 복분자. 그래서 감귤은 보통은 다 계약 체기를 24시인데 발악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요것도 가로 넣기 나오겠죠. 발악이가 지났어요 한다면 계약 체기를 24시. 자, 과실손해 위험 보장은 11월 30일로 해서 보장 종료가 끝나요. 그 뒤에 이어지는 건 이제 뭐 동상의 위험 보장. 그래서 11월 31일로 해서 과실손해가 끝나니까 동상에는 보세요. 판매 개시년도 12월 1일부터 이어서 보장하잖아요. 과실손해가 끝나고 나면 이어서 보장하는 거 동상의 과실손해.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이듬해 2월 말이. 제가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농작물에서 이거 구분하는 관계 알려드렸죠. 12월, 1월, 2월이 겨울이라고. 그럼 언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나무도 이듬해 2월 말일까지. 발악이 같고. 나요? 과실손해 추가 보장은 위에 가시라고 같이 갑니다. 항상. 포도, 복숭아도 그랬어요. 포도, 복숭아 모두 10월 10일이었죠. 그것처럼 감귤도 위에 가수와 같기 때문에 11월 30일. 구분해서 쭉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 만일에 이 기본수 강의를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예전 개념 강의를 듣고 온 사람이라면 와 전부 다 한꺼번에 모아갖고 암기하기 좋게 딱 그냥 기본수에 들어와 버렸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기본수만 처음으로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처음 이걸 접해요. 뭐야 이거 어떻게 암기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어려우시면 예전 개념 강의들을 품목별로 한번 들어보십사 추천드렸습니다. 결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부담 보험가입 금액 이어가는데요. 한번 볼게요. 내용들이.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료를 같이 해야 되겠네요.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쭉 자기 부담 비율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주로 본 게 뭐예요? 보험, 기간, 그 다음에 보장, 유형. 어쩌면 암기를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여기에 다 있네요. 보험금의 산출 방식, 산출식, 산정식과 보험 기간이기 때문에 1과목에 집중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산출식과 보험 기간이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올 수 있는 거. 한 번도는 좀 그러네요. 무조건 나오기가 실물 출제하기가 쉬운 거. 보험 기간 산출식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네요. 그래서 암기를 꼭 하셔야 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고 날짜별로 구분 잘 하셔가지고 암기 하시기 바랍니다. 암기하는데도 요령이 있는 거 아시죠? 무작비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